1950년 전쟁의 그늘이 덮친 한반도. 당시 평양에 살던 장기라의 가족은 급히 남쪽으로 머나먼 피난길을 떠나야만 했다. 박사님, 이젠 정말 출발해야 합니다. 예, 아무리 중공군이라 하지만 이들 그니들은 어쩌겠니. 그래, 넘어가고 날이 풀리면 다시 보게 될 테니까 우리는 여기서 집이나 지키고 있는 게 낫겠구나. 너희들이 나 얼른 떠나도록 하거라. 아버님, 그래도 어떻게 저희만 갈 수 있습니까?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요. 아버님, 같이 가시지요. 아니다, 우리는 가다가 다 얼어 죽는다. 괜히 너희들한테 침 만들 테야. 우리 걱정이란 말고 얼른 떠나거라. 그래도 어떻게? 여보, 그냥 실하세요. 제가 남아서 부모님 식사를 챙겨드리고 있을게요. 이 겨울만 나면 다시 올라온다니까 몇 달만 서로 고생 좀 하죠. 아이들도 아직 어려서 물 가긴 어려우니까 이제 가영이만 데려가세요. 그럼 잠시만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수고 좀 해주구려. 가영이랑 잠시 내려갔다가 날이 풀리면 곧장 올라올 테니까. 그럼 날이 풀리면 다시 만나요. 네, 여보, 몸 잘 살피고요. 여기 너무 걱정 마세요. 길어야 천안에 갈 텐데요. 순식간에 이루어진 작별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다는 걸. 장기려와 가용은 개성까지 닷새를 꼬박 걸어야 했고 다시 서울로 가기 위해 아수라장이 된 기차 안에서 밤새 부대껴야 했다. 그렇게 어렵게 도착한 서울은 닷새 전 평양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유엔군이 서울을 포기하고 다시 후퇴한다는 소문에 사람들은 또다시 남쪽으로 피난을 가기 시작했다. 장기려 또한 짐을 풀지도 못한 채 다시 부산으로 피난길을 따른다. 며칠을 죽을 고생을 해서 겨우 부산에 도착했더니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어 무척 배가 고프구나. 그나저나 이제 일자리를 어떻게 구하지? 이런 난리통에 일자리가 있을 리 없을 텐데. 지난번에 기차에서 들으니까 부산에 있는 해군본부 군의관이 평양 사람이라 하던데 한번 해군본부를 찾아가 봐야겠다. 어떡하지?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무작정 만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은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인데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질 않네. 어떡하지? 그래, 일단 가보자. 저기 고향이... 저 혹시 장기려 박사님 아니십니까? 예, 제가 장기려입니다. 아니 박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워낙 깔끔하게 다니시던 박사님이라 못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사님. 박사님도 전쟁통에 고생이 많으셨군요. 글쎄, 평양에서 아들 하나만 데리고 급히 피난 나왔다네. 아니 박사님, 그러지 마시고 일단 저를 따라오세요.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이제부터 여기서 저희들과 함께 생활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남일 국민학교 임시로 생긴 제3육군 병원입니다. 가영이도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 됩니다. 박사님이 워낙 유명하시니 저희 병원에서도 반가워할 것입니다. 고맙네. 그럼 한동안 신세 좀 지겠네. 일은 당장 오늘부터 도와주셔도 됩니다. 장기려는 당시 외과 의사였다. 매일마다 넘치는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서도 매일 밤이 되면 북에 남겨두고 온 아내와 자식,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라 괴로워했다. 하나님, 부디 북에 있는 저희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부모님을 위해 고향에 남은 아내와 아이들과 부모님을 지켜주세요. 주님, 제발 지켜주세요. 끝났어요. 벌써 성탄절이네. 작년 성탄절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아버지, 배고파요. 혹시 장기려 선생님이십니까? 예, 그렇소만. 잠시 조사할 게 있어. 같이 갑시다. 아니, 왜 이러시오? 아니, 왜들 이러는 거요? 이게 무슨 짓이요? 우리 장로님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요? 당신들은 어디서 왔어? 아버지, 가지 마세요. 가영아, 너무 걱정
걱정하지 말아라. 지프차를 타고 온 걸 보니 다행히 깡패는 아닌 것 같구나. 아마도 군부대나 정부 사람 같아. 내가 빨리 알아보마. 한상동 목사의 말대로 낯선 남자들은 장기려가 북에서 내려온 중 간첩인 줄 알고 314라는 조사기관으로 데리고 갔다. 이름은? 장기려입니다. 나이는? 올해 41입니다. 직업은? 직업은 제3 육군병원 외과의사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저기 있을 때 직업 말이야. 네. 김일성대 평양의과대학교 외과 교수입니다. 그래 김일성 대학교 교수. 근데 이 남쪽에 왜 내려왔지? 저는 신앙의 자유를 찾을 때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너 거짓말이지? 거짓말하지 마. 아니 제가 왜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야, 그럼 김일성이 자기 마음에도 안 드는 놈에게 박사학위 주고 상 주고 김일성 대학 교수 다니도 내주냐? 죽고 싶어? 아우 씨. 말하는 말이야. 너 간첩이지? 네 가족들 다 북에다 놔두고 갔잖아. 여기서 간첩질하고 나서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뭐냔 말이야. 아니 저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그 사람은 제가 잘 아는데 절대 북한 공산당과는 상관없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내려온 사람입니다. 만일 무슨 일이 있다면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왜 헤어졌어? 엄청 안 해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장기려 박사는 평생 동안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간직하고 살아야만 했다. 1951년 6월 20일 수요예배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한상동 목사가 장기려를 붙잡고 이야기를 한다. 불까? 저 장로님 혹시 뭐 급한 일 없으신지요? 네, 목사님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잠시 소개할 분이 있어서. 이쪽은 전영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이쪽은 장기려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외과 의사 중 한 분이시지요. 안녕하세요. 네 장로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분이 장로님께 하실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그래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네 장로님 저는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큰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졸업을 일주일 앞두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지만 신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전쟁 속에서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미국 교회에서 성금해 주신 5,000달러를 가지고 유엔 민사 원조처란 곳에 가서 약을 사라고 했는데 글쎄 자기들은 약을 파는 곳이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5,000달러로 간단한 지효서 같은 것을 지으면 매일 50인분의 약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와줄 선생님과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서는 당장 5,000달러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도와줄 의사가 없어서 난감하던 차에 저에게 의사를 알아봐달라고 이 선생님이 저에게 부탁해서 바로 장로님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도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장로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장로님. 저도 그동안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전영찬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귀한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제가 감사하지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부탁이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1951년 6월 이렇게 해서 장기려, 전영창, 한상동 목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병원이 복음병원이다. 처음 복음병원은 부산 영도에 있던 제3교회의 작은 창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칸막이조차 없는 정말 낡고 허름한 천막병원이었다. 여러분, 우리 병원 이름은 복음병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는 진료비는 전혀 받지 않겠습니다. 네, 찬성합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은 미국에서 보내온 5,000달러와 유엔에서 약속한 하루 50인분 예약, 그리고 장기려 선생님뿐입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시작해봅시다. 복음병원은 당시 가난한 피난민들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는구나. 하루에 100명이 훨씬 넘게 오는데 약은 겨우 50인분밖에 없고, 또 병원은 턱없이 좁아 바닥에 환자들이 넘쳐나니 도움이 더 필요한데. 선생님, 제가 더 알아봤는데 유엔 민사위에서는 임시로 쓸 수 있는 군용 천막 5개를 더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은 더 지원하기 곤란하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그래도 수술 환자들을 더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요. 네, 선생님. 선배님, 저 왔습니다. 그래, 자네 왔는가? 바쁠 텐데 고맙네. 잠깐 옆에서 기다리게나. 내 2분만 더 진료하고. 저렇게 그냥. 아니, 이런 열악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선배님 혼자서 치료하시다니 정말 대단한 선배님이야. 선배님, 오늘은 그냥 얼굴만 뵈러 왔습니다. 지금 급히 가봐야 할 곳이 있어서요. 미안해서 어쩐다. 그래, 다음에 다시 한번 들리게나. 와줘서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그냥 계십시오. 역시 장기려 선배님이야. 하지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혼자서 치료한다는 건 불가능해. 선배님은 내과 의사니 선배님 외과 의사니 내과 의사를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어. 나 같은 외과 의사가 필요할 텐데. 나도 안 돼. 선배님이 치료하실 동안 나는 무엇을 했지? 선배님은 자기 끼니도 못 챙겨 드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래, 나도 내일부터 선배님을 도와 보건병원에서 일하는 거야. 선배님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야. 다음날 복음병원은 둘로 나뉘어 환자를 돌봤다. 전종에는 경성의전 내과의로 내과를 책임졌기 때문에 장기려의 얼굴에 조금씩 웃음이 돌기 시작했다. 병원비를 받지 않는 복음병원은 매달 미국 개혁교회에서 보내오는 500달러의 병원 운영 모두를 기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서 병원비를 받지 않는 복음병원에게 500달러는 병원을 운영하기에 너무나 빠듯했다. 결국 병원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고 말았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저희 보건병원은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돈은 미국 개혁교회에서 보내오는 500달러가 전부입니다. 잘 알다시피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그 돈도 그나마 병원 운영을 위해 쓰다 보면 저희들이 받는 사례비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혹 부담이 되더라도 이제는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받아야만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환자들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는 건 좀... 하지만 선생님, 이대로라면 병원 문을 당장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 부담이 되더라도 환자들에게 병원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사례비를 받아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돈이 없다고 아픈 사람들을 되돌려보낼 수 있겠나? 정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저희들도 박사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교연금함처럼 상자를 만들어 액수를 정하지 말고 환자들이 내고 싶은 만큼만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환자들도 부담을 덜 수 있고 저희 병원 형편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 상자는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자에 감사함이라는 글을 써놓고 병원 구석에 놓게 되었다. 그리고 그나마 여유가 있는 환자들은 조금이나마 돈을 감사함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환자들은 병이 나은 후 병원비 대신 병원 일을 돕다가 자연스레 병원 직원이 되기도 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선생님 들으셨습니까? 휴전이랍니다. 휴전. 이제 전쟁이 끝나려나 봅니다. 벌써 3년이나 지났구만. 가족을 못 본 지도 벌써 3년이나 지났어. 선배님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보건병원도 언제까지나 무료로 진료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나 유엔에 교회를 맡기시고 저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셔서 후배들을 키우시는 게 어떠하신지요? 글쎄, 자네 말도 맞네만 그래도 나는. 선생님, 전종희 선배님과 함께 올라가셔야 합니다. 저도 미국으로 돌아가서 못 마친 공부를 마저 끝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도 이 나라를 위해 후진들을 더 키우셔야 합니다. 전쟁이 끝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선배님, 그래서 말인데 내가 서울과 부산으로 가면 어떻겠나? 잠은 밤기차를 타며 자면 되니까. 주중에는 서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말에는 보건병원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돌봐주고 싶네. 잠이 어떻게든 자면 되니까. 네? 서울과 부산을요? 매주 말입니까? 안 됩니다, 선배님. 매주 그렇게 오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배님 몸도 생각하셔야죠. 글쎄, 아무래도 나는 그게 좋겠네. 선배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글쎄, 아무래도 나는 그게 좋겠다니까. 그렇게 해서 장기련은 주중에는 서울 의대에서 강의를 하고 끝나는 대로 밤기차에서 새우잠을 자며 부산으로 가서 주말에는 다시 보건병원에서 지냈다. 장기련은 밤기차에서 새우잠을 잘 때마다 1950년 겨울 피난 열차를 탔을 때가 생각이 났다. 그리고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가족들이 늘 잊혀지지 않았다. 전쟁은 끝났지만 보건병원의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져만 갔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자꾸 부탁만 드리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뭘 장로님도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고려신학교와 합쳐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고려신학교라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된다면야 보건병원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사님, 장 박사님. 네, 마두 목사님. 목사님도 계셨군요. 안녕하세요. 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병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건물을 지을 수 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글쎄, 제가 지금 미국 원조 기관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그쪽에서 병원과 학교를 짓는데 필요한 건축 자재들을 모두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냥 건축 자재만 제공해 준다는 거라. 그럼 땅과 노임은요? 그걸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만치 않을 텐데요.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무슨 방법이 있긴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나자 외국에서 오던 지원금도 결국 끊기게 되었다. 그래서 보건병원도 치료비를 조금씩 더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마음에 안타까웠던 장기련은 어느 날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정말 한 푼도 없어서요. 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따가 밤에 제가 뒷문을 살짝 열어놓을 테니 그리로 도망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결국 장기련은 어려운 보건병원을 위해 당시 서울의대 교수직을 포기하고 부산의대로 옮겨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보건병원의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빨리 나가. 꺼주세요. 병원 저 병원 뒤쪽에 창고 가봤어요? 그 빈 건물이요? 왜요? 거기 뭐가 있나요? 거기 거지들로 꽉 차 있어요. 지난번에 온 큰 태풍으로 길거리에 거지가 된 사람들 거기 다 몰려있다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 지나는데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정말 쳐다보고도 싫다니까요. 그래,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보건병원 상황은 어렵지만 분명 무슨 방법이 있긴 있을 거야. 평소 장기련은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을 섬기며 살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무력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던 1964년 4월 어느 날 부산 모임이라는 곳에서 최규철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은 제때 치료도 못해 더 큰 고통에만 빠져만 가니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군. 박사님, 제가 덴마크 유학 갔을 때 한 번 지독한 독감에 걸렸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하나 없이 혼자 끙끙 앓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인 동안 마음이 영 편치가 않더라고요. 태어날 때 돈이 한 푼도 없으니 봐달라고 싹싹 빌려야겠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간호사에게 치료비가 얼마나 물었더니 간호사가 저보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물었더니 덴마크 사람들은 평소 돈을 벌었을 때 세금으로 낸 돈의 일부를 의료비로 적축해 놓았다가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가서 무료로 치료하게 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합을 만들고 조합원을 모아서 평소에 돈을 모았다가 누구나 아프면 무료로 치료해 주는 것이 어떨까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려. 세상이 아무리 가난한 환자라고 해서 무료로 치료해 준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무한정 그들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 최규철 선생님은 정말 머리가 좋으십니다. 그럼 우리들부터 당장 준비를 시작해 봅시다. 그럼 저도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하겠습니다. 그런데 조합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글쎄, 뭐라고 지을까요? 성실자 의료 보험 조합은 어떨까요?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실직자들을 위한 민간 의료 보험이 생겼는데 그 이름이 청십자라고 하던데요. 청십자라. 정말 이름이 좋네요. 그럼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이라고 이름을 지읍시다. 네, 박사님. 1968년 5월 13일 부산 중앙동 남교회에서 723명의 조합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 조합인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이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1975년 당시 65세 장기련은 본인의 뜻과는 달리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자신이 목숨과도 같이 사랑했던 보건병원에서 65세 정년 퇴임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보건병원을 나오게 된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박사님이 평생을 바쳐세운 보건병원에서 박사님을 쫓아내다니요. 더군다나 퇴직금도 한 푼도 못 준다니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괜찮아, 괜찮다니까. 자네 왜 그러나? 그래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청취자 조합으로 생긴 병원 적자를 박사님 퇴직금으로 다 메워서 박사님에게 줄 퇴직금이 한 푼도 없다니요. 그런 건 다 있게나. 서운하긴 하지만 어쩌겠나. 그나저나 자네 돈을 조금 모았다가 어디 조그만 데라도 병원을 차릴 수 있는지 알아보게나.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만 있다면 어디든 상관이 없다네. 선생님 지금은 힘들겠지만 한번 사람들을 모아보겠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내가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 돈을 모아다가 병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와 내가 이 병원을 떠나니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네 하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나. 그래서 어디 조그만 데라도 가서 청십자 병원을 세워야겠네. 이렇게 하여 부산진에 세워진 병원이 청십자 병원이었다. 당시 청십자 병원은 내과와 외과, 소아과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병원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장기려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곧 이 작은 병원에 환자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다. 장기려 박사는 보건병원과 청십자 운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9년 막사이사의 상을 수상하게 된다. 막사이사의 상은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권위 있는 상이었다. 아, 이제 내가 이 큰 상을 받고 보니 명예심 없이 일한 것이 결국 증명되었구나. 이제 다시는 상을 받지 말아야겠어. 장기려는 그 뒤로 모든 상을 거부하고 시상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정부에서 한 사람이 나와 장기려 박사를 만난다. 박사님, 이건 정말 대통령 아카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특별히 박사님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사님도 북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아니 박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1000만 이산 가족이 아직도 모두 제 가족을 못 만나고 있는데 저만 간다는 것은 잘못된 특권이니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아니 박사님, 북에 계신 사모님. 아니야 그거. 잠깐만. 그냥 해. 아니 박사님, 북에 두고 온 사모님과 자식들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박사님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냥 아무 말씀 마시고 그저 잠깐. 저희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십시오. 그럼 저희는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그럼 좋소. 억지로라도 보낸다면 나도 뵐 수 있겠소?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알아두시오. 나는 가족들을 만나면 다시는 헤어질 수가 없소. 그런데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테니까.
그럼 나는 거기 그냥 눌러 앉아 죽을 때까지 살 거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거짓말을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그래도 좋겠거든. 그냥 날 보내주시오. 아니 박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못 말리는 분이고. 결국 장기려 박사는 정부가 제시한 몇 번의 이상가족 상봉 기회를 모두 가져렸다. 그러던 1988년 서울 올림픽이 한참이던 어느 날 박사님, 미국에서 소프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 어디서 보냈지? 네, 보내니가 장혜원이라고 써있네요. 아, 장혜원? 미국에 사는 조카가 보냈구나. 근데 뭐지? 한번 뜯어봐야겠군. 앉아서 뜯어. 들어서 뜯어. 나한테 줘야 돼. 그냥 줘. 아니, 이건 여보. 여보. 보고 싶고 그리고 또 보고 싶은 당신께. 여보. 장기려가 남쪽에 내려오던 해 그의 나이 40이었다. 이미 북쪽과 남쪽에 자식을 5이나 두었지만 아직은 젊은 나이기도 했다. 하지만 장기려는 평생 혼자 살았다. 누가 혹시 묻기라도 하면 장기려는 허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네,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부모님 밥 챙겨주겠다고 북쪽에 남은 아내가 있어. 남은 자식 넷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아내 말이야.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배신한단 말인가? 그리고 1995년 초겨울 추운 어느 날 보건병원 8층 옥탑방 장기려 선생님의 거처. 선생님, 제대로 된 집도 없이 병원 8층 옥탑방에 사시니까 더 추우시지요. 내 집은 내가 무슨 집이 필요해? 그래도 선생님 같은 분이 엘리베이터도 안 올라온 병원 8층 옥탑방에 사신다는 건 정말 너무합니다. 글쎄, 괜찮다니까. 그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저희 곁에서 아버님을 만나서 오히려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그래, 가영아 잘 왔다. 병원은 잘 다니고 있지? 밥 잘 챙겨 먹고 다녀라. 그리고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한다. 네, 아버님. 그런데 무슨 일로 나가셨나요? 그게 내가 올 겨울을 넘기기 힘들 것 같구나.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글쎄, 이제부터 내 이야기를 잘 들어라. 가영아, 이제와 생각해보니 너에게 제일 미안하구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답시고 병원 일에 빠져 너에게 제대로 된 애비 구실 한번 못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하구나. 엄마도 곁에 없었는데. 그리고 동길이도 늙은이 곁에서 시중 드느라 조지도 다 보내고 정말 미안하고 고맙구나. 아닙니다, 선생님. 그래, 이제 내 엉치뼈 밑에 너희 손을 넣어라. 선생님. 내가 하늘나라로 떠나거든 내 몸을 화장해서 부산 앞바다에 뿌려주길 바란다. 약속할 수 있겠느냐? 어서 말해보거라. 약속할 수 있겠느냐? 네, 선생님. 그로부터 채 며칠 되지 않았다. 1995년 12월 24일 장기려는 만 84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그날 새벽 라디오 칼럼을 진행하던 숙명여대 이만열 교수는 방금 우리는 우리 곁에 있었던 성자를 떠내보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국에 보냈다.
차렷! 경례! 이게 뭐야? 휴지! 선생님 휴지! 선생님! 야! 김진서 너 진짜 일로 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목소리로. 샘물학교 4, 5, 6학년의 연극 잘 감상하셨나요? 길고 긴 시간이었지만 처음 시작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연극에 뜨겁게 호응해 주시고 진지하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연극 공연의 준비부터 진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집에 돌아가기 전 여기 계신 샘물 가족 여러분께 기도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연극 준비를 하느라 4, 5, 6학년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 수 있는데 주말에 잘 쉬어서 피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4, 5, 6학년 학생들이 연극을 공연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연극 발표를 통해 배운 것을 잘 돌아보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늦은 밤길 안전히 돌아가시고 평안한 쉼이 있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